안녕하세요, 리턴제로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네요. 이번 프로그램은 바로 타임벨입니다. 학원에서 주기적으로 종소리를 울려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지금까지 학원에서는 PHP와 자바스크립트를 활용해서 사용했었는데 파이큐티로도 충분히 구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연구 끝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기본 틀을 만들겠습니다. 가로 500, 세로 520픽셀 정도의 창을 만들고요. 자, 타임벨 테스트라는 텍스트를 제목으로 지정합니다. 자, 타임벨의 가동 상태와 현재 시간을 나타낼 레이블과 온오프 버튼을 만들겠습니다. 자, q 레이블 두 가지를 만들고요. 자, 이 부분이 지금 여기 타임벨 작동 중이라고 써있는 이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나중에 시간이 적힐 곳이죠. 자, 폰트 설정을 좀 어느 정도 해주고요. 사이즈와 위치를 지정해줍니다. 자, 버튼은 Q 푸시 버튼 객체를 이용합니다. 텍스트 지정해주고요. 폰트 설정해주고, 자, 위치 설정도 합니다. 자, 그리고 버튼이 클릭되었을 때 연결될 메소드를 각각 지정해줍니다. 자, ON 버튼에는 타이머 스타트, 그 다음에 OFF 버튼에는 타이머 스톱을 지정해줍니다. 자, 여기 아래쪽에 있는 Q 레이블은 원래는 이제 하나하나에서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약간 귀찮은 병이 돌려가지고 한 줄로 그냥 쭉 썼어요. 자,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하나씩 조절해서 써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띄어쓰기로 해서 진행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요 윗부분은 지금 진행이 된 거고요. 요 아랫부분을 진행할 건데 딱 봐도 컨트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일일이 지금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는 컨트롤이 지금 딱 4개인데도 이렇게 한 화면이 꽉 차잖아요. 자, 그럼 여기 컨트롤이 수십 개인데 보기가 힘들겠죠. 자, 그래서 반복문을 이용해서 컨트롤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단순히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만든 객체들을 핸들해야 하기 때문에 자, 리스트를 활용해야 됩니다. 리스트를 하나씩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데이 텍스트라는 이 부분은 요일을 나타내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데이 체크는 이 부분입니다. 이 요일에 벨소리를 울릴지 안 울릴지를 체크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래는 벨소리가 시작되는 구간, 그 다음에 이건 벨소리가 끝나는 구간, 벨소리를 체크할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LS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RS 같은 경우에는 휴식 시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래는 점심시간이 혹시 있다면 점심시간의 시작과 종료, 그 다음에 점심시간을 체크할 건지, 자, 이 부분이죠. 점심시간을 체크해서 이 시간에는 벨소리를 안 울리게 할 건지 안 할 건지, 자, 그 부분을 저장할 수 있게끔 자, 리스트를 만듭니다. 자, 리스트에 독특한 점이 지금 있죠. 자, 여기 첫 부분도 그렇고 의미 없는 데이터를 하나 추가하고 있습니다. 어펜드를 이용해서. 자, 보통 이제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자, 건드리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나중에 이제 요일에 따라서 뭔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요일 일련 번호는 1부터 시작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일단 0번째 데이터들은 다 비워두는 작업을 진행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게 훨씬 더 이 이후에 로직을 짜기가 편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일단은 준비는 다 끝냈으니까 이 리스트의 객체를 한번 포문을 이용해서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포문 코드를 보고 계십니다. 자, 레인지 1,8, 1부터 8 전까지, 즉 7까지 7번을 반복하는 포문입니다. 자, 지금 이 부분에 있는 부분을 데이터를 추가해 볼 건데요. 이게 63개 정도 되겠죠. 가로 9개고 세로 7개니까 60개가 넣는 컨트롤을 요 정도, 지금 요 정도, 여기서부터 요 정도의 한 30줄이 안 되는 코드를 가지고 자, 구현을 했습니다. 한번 어떻게 했는지 볼게요. 자, 일단은 데이 체크 리스트에 객체를 추가합니다. 체크박스를 추가할 거고요. 자, 체크박스의 텍스트에 무슨 요일 이렇게 적힐 수 있도록 데이 텍스트 배열을 사용할 겁니다. 자, 요 R이라는 거는 자,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1부터 7까지 반복되면서 첫 번째 값을 가지고 오면서 요일하고 붙여주고 두 번째 값을 가지고 오면서 요일하고 붙여주고 해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자,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지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위치가 중요하겠죠. 요 위치는 지금 현재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위치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고정이 되어 있어도 괜찮아요. 자, 근데 그 다음 체크박스가 생길 때마다
자, 여기는 고정이지만 자, 요 간격은 계속 이렇게 증가를 해야겠죠. 자, 요만큼의 간격 더하기 요만큼씩 자 증가를 해서 계산을 할 수 있게끔 자, 식을 세웁니다. 자, 여기가 165인 거죠. 그래서 이제 165 더하기 자, R 곱하기 28. 자, 요만큼이 28인 거예요. 자, 그래서 1단계에서는 28, 2단계에서는 28, 28. 자,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게끔 식을 정해놓은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컨트롤 크기라든지 간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코딩을 하면서 조금 더 넓게 하고 싶다 그러면 수치를 조금씩 조정을 해주셔야 될 거예요. 자, 어쨌든 이제 이 정도까지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체크박스에 set checked 메소드 자 값을 true로 줍니다. 자, 이미 체크가 된 상태에서 시작을 해라 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아래쪽 넘어가겠습니다. 자, time start 리스트에 객체를 추가합니다. QTime edit라는 걸 추가할 건데요. 자, QTime edit는 두 가지 설정을 추가로 해줘야 됩니다. 자, 일단 display format 시간이 어떻게 보이게 할 건지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간과 분을 두 자리로 나타내게끔 09시 00분 자 이렇게 보이게 지금 체크를 해놓은 상태고요. 여기서 이제 초단위를 보이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09시가 아니라 그냥 9시로 보이게 한다든지 그건 여러분들 마음입니다. 자, 그래놓고 기준 시간을 정해놓는 거죠. QTime 객체를 이용해서 자 9,00 말 그대로 9시 0분으로 이제 지정을 해놓은 거죠. 저희 이제 수업 시간이 9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해놨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죠. 여기 보면은 지금 이 부분 무브를 할 때 이 오른쪽에 Y좌표에 해당하는 부분은 바뀐 게 없어요. 위아래는 바뀌는 게 없으니까. 자, 근데 지금 왼쪽에 있는 체크박스보다 이 오른쪽에 있는 QTime 에디트가 조금 더 오른쪽에 있죠. 자, 그만큼 더해준 겁니다. 자, 이게 계속해서 늘어날 거예요. 다음 깃은 더 늘어나고 그 다음에 또 늘어나고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자, 이 부분은 조금씩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건 이 Y좌표에 해당하는 부분 자, 이 부분은 변함이 없다는 거 자, 그 부분을 체크하시고 이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위치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까지 했나요? 자, 여기까지는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종료 시간이에요. 벨소리가 이제 언제부터 언제까지 울릴 거냐라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수업이 10시에 끝나니까 10시라고 해놨습니다. 마찬가지 디스플레이 포맷 그 다음에 큐타임으로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업하고 휴식 시간. 자, 이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수업은 스핀박스로 했어요. 자, 이거는 굳이 큐타임 에디트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 시간 10분, 매 시간 55분이 될 때마다 종이 울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분에 해당하는 값을 넣어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 기본 수업 시간하고 휴식 시간, 자, 그 부분을 이렇게 set value로 해서 값을 지정을 해둔 겁니다. 10, 55 이렇게 나올 수 있게. 자, 그 다음이 이제 또 이제 점심시간하고 점심 종료 시간인데, 자, 그 부분 마찬가지죠. 위쪽에 시작 종료랑 똑같이, 자, 객체를 추가해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체크박스를 하나 더 했습니다. 첫 번째랑 똑같은 거예요. 이 점심 시작 시간하고 점심 종료 시간을 지정을 해두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점심시간에도 수업을 하게 되거나, 점심시간이 이제 포함이 안 되는 경우가 있겠죠. 자, 그럴 때는, 그때도 종이 울려야 되는데, 그럼 그럴 때마다 점심 시작 시간하고 점심 종료 시간을 계속 시간을 바꾼다든지 그러면 번거로우니까 이 체크박스를 통해서 체크박스가 되어 있으면은 이제 점심시간에 종을 안 울리고 해제가 되어 있으면 점심시간에도 종을 울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객체를 하나 추가해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한 세트가 이제 아까 만들어둔 리스트에 하나씩 차곡차곡 이제 쌓인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게 이제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밑에 있는 두 가지를 더 본다면, 자, 여기 보면 레이블 벨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자, 이 부분이죠. 벨 음량. 자, 이 부분을 나타내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요번에 처음 쓰이는 거죠. 자, 다이얼을 하나 추가를 했어요. 큐 다이얼. 이 부분이죠. 다이얼. 색깔을 좀 바꿔서. 자, 이 부분인데, 자, 일단은 이제 이동시키는 거 말고, 이제 set value 50이라고 했죠. 자, 요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렇게 움직이는 애예요. 자, 이 부분이 100이고 이 부분이 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50으로 맞춰놓으면 정가운데 이렇게 딱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다이얼이 이제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바뀌는데 드래그를 할 때마다 요 change bell volume이라는 요 메소드를 실행할 수 있게끔 자, 연결을 해둔 겁니다.
여기까지가 기본 레이아웃을 잡아놓은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해둬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자, 반복해서 시간을 체크할 수 있게 타이머 객체를 생성해야 되고요. 여기 생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타이머가 반복해서 특정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게끔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 벨소리를 올려야 되니까 이 벨소리 객체를 저장할 수 있는, 벨소리 객체를 핸들할 수 있는 Q 사운드 이펙트라는, 자, 이 부분도 새로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사운드 이펙트의 이제 메소드나 속성을 이용해서 이제 경로를 지정을 해둔 거죠. 웨이브 파일 말고는 mp3나 그런 것들은 재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웨이브 파일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설정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제가 아직 완벽하게 파악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시중에 있는 일반적인 벨소리 파일은 가능한데 음악 파일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아직은 재생이 안 되더라.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객체들을 다 이제 선보이고 보이고, 그 다음에 타이머 스타트 메소드를 이제 실행하면서 프로그램이 실행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메소드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체인지 벨 볼륨 메소드는 아까 이제 이 다이얼을 돌렸을 때 그게 이제 여기랑 연결이 돼 있어서, 자, 볼륨을 조절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벨 객체 볼륨을 지정하는 거죠. 자,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나누기 100을 해서 지정합니다. 자, 일단 사운드 이펙트 객체 볼륨 수치는 0부터 1까지예요. 자, 근데 여기서 수치는 1부터 100까지이기 때문에 100을 나눠서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야 정확한 수치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50인데 100으로 나누게 되면 0.5잖아요. 그럼 이제 요 사이에 포함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타이머 스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프 버튼을 눌렀을 때, 이 오프 버튼을 눌렀을 때 진행을 하는 건데, 일단 타임벨 정지 중이라고 자, 이 부분에 기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실시간으로 나타나 있는 이 시간이 사라집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이제 오프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정지 중 한 다음에 이 부분 시간이 사라지죠. 자, 이걸 보고 정지 중이구나 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타이머 스타트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번 이제 실행을 하면서 바로 진행이 되죠. 자,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진행이 되는 메소드입니다. 자, 일단은 setText 타임벨 작동 중이라고 이제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타이머 스타트 1000mC예요. 1초의 간격을 두면서 이 타이머가 실행될 수 있게끔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타이머 객체에 이 타임 체크라는 메소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1000mC마다 1초마다 이 타임 체크 메소드가 이제 실행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를 누르게 되면 작동 중이라고 바뀌고 이제 초당 요 실시간이 표시가 되는, 자,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지금 바로 자,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타임벨의 핵심이죠. 자, 이 조건식을 조금 더 간단하게 쓸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줄여봤지만 이 정도가 되겠네요. 자, 보겠습니다. 천천히. 자, 일단은 타임의 로컬 타임을 이용해서 현재 시간을 저장할 수 있는 객체를 만듭니다. 자, 그래 놓고 현재 시간을 표시를 해줄 건데 요렇게 표시를 해줄 거예요. 시간 2자리, 분 2자리, 초 2자리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여기 setText 해놓고 자, 포맷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하나씩 집어넣어 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나타나게 초당 이렇게 해서 시간을 나타나게 했고요. 더 중요한 게 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W가 이제 요일을 나타내는 변수예요. 그래서 이제 t.tm 하고 이제 wday라고 써 있는데 현재 날짜의 요일을 알려주는 함수인데 0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제 플러스 1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잉여 객체들을 하나씩 추가를 해놨잖아요. 어펜드 0 해서. 자, 요것 때문에 같이 이제 연결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훨씬 더 이해가 쉽기 때문에 0보다는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조건식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if야 당연히 알고들 계실 거고. 자, 보겠습니다. 자, 체크박스가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현재 시간에 시간 부분이 자, 이 시간 이상이고 이 시간 이하인지를 보는 거죠. 정확하게는 이 시간보다 작은지. 예를 들어서 9시부터 시작을 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이제 시작이 9시로 되어 있어도 9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상 조건으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종료 같은 경우에는 10시에 종이 치면 안 돼요. 9시까지는 종이 쳐야 되지만, 자, 그래서 미만이라는 기호를 사용한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매 초마다 울리면 안 되기 때문에 딱 시간이
초 단위 기준으로 0초일 때만 1분 0초, 2분 0초, 3분 0초 이렇게 0초일 때만 알람벨을 울릴 수 있게끔 지정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내려와서 자, 요거는 둘 중에 하나죠. 자, 수업 시간 값이나 또는 휴식 시간 값. 그러니까 몇 시 10분, 몇 시 55분. 조금 더 자세하게 몇 시 10분 0초, 몇 시 55분 0초 이렇게 될 때만 벨을 울리게 작성을 해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식이 길어서 이렇게 역슬래시를 이용해서 지금 한 줄 한 줄 내려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체크해야 될 부분이 이제 점심시간이죠. 자, 어쨌건 요 기준에 다 맞지 않으면 점심시간을 체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또 한 번 또 안쪽으로 해서 넣어놨습니다. 여기서도 한번 보죠. 자, 체크도 되어 있어야 되고 이 시간이 요 시간하고 요 시간하고도 이제 범주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보는 거죠. 점심시간이 체크되어 있는데 현재 시간이 점심시간 사이인지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사이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벨이 울리면 안 되기 때문에 리턴으로 바로 메소드를 종료해 주는 거고요. 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self.play 메소드를 이제 호출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바로 아래에 있는데요. 플레이 메소드는 이 벨이란 객체가 플레이 메소드를 실행할 수 있게, 즉 사운드를 재생할 수 있게, 벨소리를 재생할 수 있게 해주는 메소드입니다. 이게 실행이 되면서 벨소리가 울리겠죠. 현재 금요일이기 때문에 금요일에 체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시라는 게 요 사이에 들어있는 값이죠. 그러니까 이 조건을 분명히 만족하고요. 점심시간에도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요 분 값이 36이나 10이 되면은 딱 0초가 됐을 때 벨이 울릴 거예요. 자,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초 남았네요. 제가 스피커 볼륨을 좀 올려서 나오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소리가 잘 나오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체크해서 벨을 울릴 수가 있는 거고요. 자, 하나만 더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점심시간, 자, 이 부분은 적용이 되는지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점심시간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지금 10시까지로 이렇게 1시부터 10시까지가 점심시간이다.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시간도 바꿔야 되는군요. 37분으로.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시간은 맞지만 이 구간에는 맞지만 점심시간이 체크되어 있고 점심시간 안쪽이기 때문에 벨이 안 울릴 거예요. 자, 벨이 울리지 않고 있죠. 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물론 시중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이런 기계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직접 만들어 보면서 공부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개념이 어렵거나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직접 코딩해 보셔야 공부가 됩니다. 부득이 코드와 벨소리가 필요하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최대한 빨리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